일하는 노인, 새로운 청춘,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이정림입니다.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증진을 위해 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고용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신중년 재취업 가이드 50+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50+ 구직 전략은 3강으로 이력서 작성법, 경력기술서 작성법, 면접 전략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신중년 재취업 가이드 50+ 구직 전략 팁을 전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재취업 전문가시죠? 최연자 신중년 지원상담 컨설턴트, 전직 지원상담 전문가 서병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직을 희망하신 분이라면 이력서 한 번 정도는 작성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50+ 구직 전략 실전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맞춤형, 오늘은 뽑히는 이력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0+ 재취업을 포함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그림 구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이력서는 즉시 지원 업무 파악이 가능한 이력서입니다. 즉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직무하고 지원자의 경력이나 직업 경험이 잘 일치되는 이력서가 바로 최고의 이력서, 뽑히는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력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의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되면 막바로 이력서를 꺼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뽑히는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요. 지식 요소, 경험 요소, 특기 요소를 통해서 자기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준비 단계에서 자기 탐색 및 분석은 어떤 각 요소가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 요소, 경험 요소, 특기 요소가 있는데요. 우선 지식 요소에서는 학력이랄지 전공, 그 다음에 교육훈련 내용, 외국어랄지 자격증 이런 내용을 좀 분석하시고, 경험 요소에서는 비정규직을 경력을 모두 포함해서 본인의 그 직업 경력 중에 기간이랄지 내용이랄지 이런 걸 좀 정리하시고, 프리랜서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이제 50+, 60+는 자원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한 경험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분야의 활동이랄지 민간사회단체 임원 활동이랄지 회원 활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그 경험 요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기 요소 중에서는 개인의 취미,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달지, 직업의 가치, 그 다음에 희망 직무는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미리 잘 분석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험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자기 분석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력서 작성 전 자기 탐색 및 자기 분석 기억하시고요. 자기 분석이 맞춰졌으면 이제 구인처에서 원하시는 구인 정보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직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자기소개서보다는 본인의 그 능력, 역량, 강점을 활용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어필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회사에서 어떤 분야의 직무인가, 그리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또 그 직무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이랄지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그 처우 환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요건과 그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항하고는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그 본인이 그런 분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인처의 구인 정보 분석으로 자격 요건, 직무 특성, 회사 이미지, 처우 및 조건,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력서 작성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력서 작성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실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력서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자의 입장, 즉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세 쪽을 넘지 않게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형식은 너무 튀지 않게 보편적으로 사용하시고 내용에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하는 직무와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무상 장점을 강조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성취 업적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수치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준문법을 사용해서 쓰셔야 되고 오타는 주의하시고 당연히 그 다음에 비유나 인용은 너무 많지 않게 신중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이력서가 완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피드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아니면 뭐 가족 등 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력서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력서 작성 원칙 잘 들으셨나요? 그런데 이력서 작성 시 할 때 작성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신 써준 이력서는 안 됩니다. 설령 뽑힌다 해도 면접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와 상관없는 경력, 자격, 상, 내용만 나열을 해서도 안 되고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취미, 종교활동 등도 시중에서 쓰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급여나 근로조건 이런 사항들은 채용 공고에 올려져 있으니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은 희망급여 같은 것도 쓰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좋은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뽑히는 이력서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알려주실 꿀팁이 있으신가요? 네. 앞선 1, 2, 3단계를 통해서 이력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문서 편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력서를 보기 좋게 다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명조체나 고딕체를 사용해서 머릿말은 14포인트 정도, 본문은 11포인트 정도를 해주시고 문서의 전체 여백은 20% 정도 여백을 주셔야 답답하지 않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에 이력서라고 이렇게 바로 보내지 마시고 이력서 제목을 직무에 맞게 좀 차별화되게 써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영업관리를 오랫동안 했다 하면 30년 영업관리의 달인 홍길동, 아니면 홍길동 인생 2막 취업지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력서 제목을 멋있게 달아주시면 좋은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50플러스 구직전략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뽑히는 최고의 이력서는 구인처에서 뽑고자 하는 직무와 나의 경험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구직전략 뽑히는 이력서 작성법을 설명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